Day 26. 부담 주지 않으면서 요청하기.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anytime between 9 and 6 on weekdays. 자, 안녕하세요. 김조입니다. 오늘은 데이 26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담 주지 않으면서 요청하기에 관한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부담 갖지 말고 뭐 하라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럴 때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말의 부담, 명사가 영어로 명사인 부담으로 가지 않죠. 보통 뭐 부담 갖지 말고 내 사무실에 오후에 들러라. 또 부담 갖지 말고 노라고 얘기하라. 뭐 이렇게 할 때 원어민은 어떤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 그렇죠. feel free to 부정사. 이 부분을 항상 쓰게 되어 있습니다. feel free to do something. 자, 이 표현을 만들게 된 계기는 일전에 제 학생분이 쌤, 혹시 부담 갖지 말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를 영어로 잘 모르겠다. 그 표현을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질문을 한 데서 비롯된 거죠. 그래서 물론 제가 이 표현을 알고 있었지만 그 학생은 부담 갖지 말고 말해 주세요라는 표현에서 부담에서 스떡이 돼서 더 이상 영어 단어를 떠올리지 못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feel free to do something이라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야, 정말 이 쉬운 것도 생각이 안 나네요, 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라고 보고요. 오늘 대표 문장을 한번 살펴보면은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anytime between 9 and 6 on weekdays 이 문장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해보면은 평일날은 9시부터 6시 사이에는 언제라도 편하게 혹은 부담 없이 그죠? 연락을 해도 좋습니다. 연락 주십시오라는 표현이죠. 한번 여러분 대표 문장부터 크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anytime between 9 and 6 on weekdays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대표 표현에서도 배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대표 패턴인 feel free to는 당연히 알아둬야 되고요. 연락을 달라라고 할 때 여러분 contact라고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contact.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락하다 할 때 동사 contact를 쓸 때 contact with me라거나 contact to me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contact somebody예요. 아시겠죠? 이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의외로 연락하다 할 때 contact를 동사로 못 쓰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꼭 유념해 주시고 두 번째 표현은 평일날이라고 할 때 on weekdays 이 표현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on weekdays. 주말에는 이러면 on weekends 이렇게 되잖아요. on weekends. 근데 평일은 on weekdays가 되겠습니다. 자, 그 포인트 한번 짚어보면서 이제 김지호쌤의 영어 관찰 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 표현에서도 살짝 힌트를 드렸지만 우리말 품사인 명사, 우리말의 부담이라는 명사 품사가 영어로 부담이라고 해서 뭐 burden으로 간다거나 pressure로 간다거나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가 그걸 결정하죠, 여러분? 컨텍스트, 맥락과 문맥이 영어 단어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성수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치고 여러분 친구에게 그냥 아무 때나 들려 편하게 이러면은 부담 갖지 말고 들려 편하게 들려 이러면은 항상 들러가 맞나요, 한국말이? 네네네, 한국말 어렵다 그죠? 그럴 때 여러분 feel free to swing by my office. swing by라는 게 들르다, 잠깐 들르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럴 때 feel free to do something이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뭐 부담이 영어로는 오히려 전혀 다른 표현으로 같다는 것. 그것은 때로는 부담이 프레셔나 버든으로 가지만 그것은 항상 컨텍스트와 문맥이 결정한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feel free to를 써서 간단한 예문 하나 만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원어민 쌤하고 영어 과외를 하거나 1대1 수업을 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스케줄이 뭔가 좀 어긋났거나 이래서 그냥 편하게 다시 일정 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편하게가 뭐라고요? feel free to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리고 일정을 잡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패턴 feel free to만큼이나 오르는 표현 26강에서는 표현이 중요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일정을 잡다 하면 동사로 schedule something이라고 그래요. schedule something. 예를 들어 회의를 잡다 뭐라고요? schedule a meeting. 오케이? 그러면 다시 잡는 거는 뭐죠? reschedule a meetin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reschedule 상당히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feel free to reschedule our session이라고 하면 깔끔한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대표 표현에는 contact라는 동사가 나왔고 영어 관찰 일기에서는 reschedule이나 schedule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 두 가지 단어의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통상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이 명사로 자주 쓰는 거예요. schedule, 명사로 많이 쓰죠. contact도 뭐 contact 이러면 명사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영어로 갈 때는 동사로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케이, 그 점까지 보충 설명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model examples는 상대적으로 small talk라든지 case is in point보다는 좀 난이도가 낮죠? 쉽죠? 잘할 수 있을 거라 믿고 먼저 1번에 해당하는 한글을 성우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Model examples. 안 되면 부담 없이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1번, 안 되면 부담 없이 알려주세요. 이미 제가 답을 알려드렸죠? 아까 전에. 자, 안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뭐 어떤 100일이나 돌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뭐 일정이 있어서 바쁘시거나 이러면 편하게 말씀 주세요라고 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 여러분? Feel free to say no. 정말 쉬워요, 그죠? 그래서 영어로 봤을 때 이렇게 쉬운 것도 생각 안 날 수 있으니까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Feel free to say no. 한 번만 더. Feel free to say no.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편하게 말씀 달라. 너무 좋은 표현이었고요. 자, 해당 영어 표현을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Feel free to say no. 맞죠? Feel free to say no.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국어를 성우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이번 주말에 부모님이 서울에 오신다면서요? 필요하면 부담 갖지 말고 금요일은 쉬세요. 좋습니다. 자, 2번은 1번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은데 한국말 다시 한번 보면 야, 너 이번 주말에 부모님이 서울에 오신다면서 혹은 서울에 오신다면서요. 필요하면 부담 갖지 말고 금요일은 쉬세요. 자, 문장을 보니까 슈퍼바이저가 팀원에게 하는 말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안 그래도 시골이나 지방에서 부모님 서울에 오신다면서요. 부담 갖지 말고 금요일은 편하게 뭐 월차를 내건 쉬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부담 갖지 말고 아까 배웠죠 뭐죠 여러분? Feel free to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은 쉬어라 할 때 자 여러분 쉬세요라고 하는 것이 이런 한국 영어 공부할 때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이 쉬다라는 것도 항상 컨텍스트 문맥 맥락이 다 결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친구에게 야 너 좀 쉬어 가서 잠도 좀 자고 이러면은 get some rest입니다. get some rest. 정말 물리적으로 rest를 취하는 거예요. You need to get some rest. 한번 따라해볼까요? You need to get some rest. 하지만 이 문맥에서의 금요일은 쉬세요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원어민들이 어떤 표현 쓰죠? take 시간 off라고 표현해요. take 시간 off. 그래서 feel free to take Friday off.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정말 멋지죠? 그리고 오히려 첫 번째 문장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부모님이 서울에 오신다. 자, 부모님이 서울에 오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일 쉬운 영작은 당연히 뭘까요, 여러분? Your parents, 그죠? are coming to 아니면 coming into Seoul this weekend. 이게 제일 쉬운 영작일 거예요. 오신다면서요. 이것은 내가 그렇게 들었다면 되니까 I heard that your parents are coming to Seoul this weekend가 제일 쉬워요. 그런데 많은 원어민들은 뭐 부모님이 이번에 어디 오신다면서요 집에 혹은 주말에 서울에 오신다면서요 라거나 오늘 저녁에요 제프하고 사만다가 저희 집에 와요 저녁 먹으러 이럴 때 원어민들이 어떤 문형을 많이 쓸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Jeff and Samantha are coming to my place for dinner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틀린 영어는 아닌데 자, 상당히 많은 원어민들이 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참 놀랍고 어려운데 오형식을 써요. I have 누구누구 그 다음에 coming over to my place for dinner 이렇게 I have somebody coming over to my place for dinner. 그러면 오형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have 사람 다음에 coming over 할 때 이게 목적 보호거든요. 그러니까 이중 구조를 가졌잖아요. 아까 전에 Samantha and Jeff are coming 이러면은 단순한 문형이었지만 여기서는 이중 구조를 가졌단 말이에요. 목적어 목적. 그래서 한국인들이 영어 학습에 있어서 오형식 구문을 논리적으로 이해해도 실제 스피킹에서는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spontaneous하게 해야 되잖아요. 영작과는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데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은 I heard your parents are coming to Seoul this weekend 하시고 만약에 인터미디엇 레벨 이상을 노리고 있는 분이라면 I heard You have your parents coming into Seoul this weekend. 이렇게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필요하면 부담 갖지 말고 금요일은 쉬세요. 이미 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Feel free to take Friday off. 다음에 필요하면이라고 하면 어떤 영작을 하면 좋을까요? If you need to 하고 딱 끝내버려야 돼요. 여기서 또 관심 갖고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 주절에서 feel free to take Friday off라고 이미 동사가 나왔죠. take off라고. 그러면 뒤에 그 종속절인 if절에서는 if you need to take off 한 번 더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많은 한국 학습자들이 다시 두 번째 투부정사에서 또 한 번 동사를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안 좋은 습관이에요. 알겠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좋은 예문이 금방 생각이 나서 공유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학생들하고 공부해보면 저는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차 안 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원어민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I don't drive. 그 다음에 unless I have to.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앞에서 이미 주절에서 drive가 나왔으니까 뒤에 I have to drive라고 한 번 더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거든요. 이런 것이 감각의 영역이에요. 아주 감각적으로 세련미 있는 영어를 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인지를 시켜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무슨 잘못된 습관이 있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도. 자, I don't drive unless I have to. 시작. I don't drive unless I have to. 멋진 문장이죠. 좋습니다. 이제 2번에 해당하는 영문을 원어민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I heard you have your parents coming into Seoul this weekend. Feel free to take Friday off if you need to. 좋습니다. 이제 3번으로 한번 가보시면서 한국어를 성우의 목소리로 들어볼까요? 제 에세이 보시고 피드백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바쁘시면 부담 갖지 말고 안 된다고 하시고요. 좋습니다. 자, 3번 한국말 저도 한번 읽어보면 제가 쓴 에세이를 보시고 혹시 피드백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고 바쁘시면 부담 갖지 말고 안 된다고 하시고요. 자, 바쁘시면 부담 갖지 말고는 아까 전에 1번하고 똑같아요. 부담 갖지 말고 feel free to say no. 그 다음에 바쁘시면은 if you are busy. 맞죠? 그런데 if you are busy라고 할 수도 있죠. 제일 쉬운 것은 근데 저는 이런 학습법을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스스로를 좀 기초 레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if you are busy 정도에 만족하세요. 충분하다고 봐요. 근데 나는 좀 다양한 표현으로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싶다라는 분은 똑같이 바쁜 것도 if you don't have the tim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피드백을 줄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발상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버전은 비기너 분들은 일단은 이 정도 만족하셨다가 이 책을 데이 100까지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와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해드리는 그런 표현들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스트레스도 적고 학습 효과도 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 보니까 제 에세이 보시고 피드백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작을 여러분 하면 좋을까요? 자, 저는 예상을 해보건데 보통의 학습자들은 A, B로 나눠보면 이렇게 영작할 확률이 높아요. Can you give me? 이렇게. 왜냐 한국말 생김새가 피드백을 주실 수 이런 말이니까. 근데 이럴 때 다수의 원어민들은 어떻게 표현하죠? Can you라고 말하지 않고 Can I get?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당신의 피드백이 됐건 당신의 thoughts,
get your thoughts가 됐건 이런 단어는 쓰면 되는 겁니다. thoughts 복수로 씁니다 보통. 그 다음에 on my essay라고 그래요. 제 에세이에 대해서. 근데 단어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때 문형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Can you give me your thoughts도 맞는 영어고 Can I get your thoughts도 맞는 영어인데 어떤 뉘앙스 차이가 여러분 있을까요? 네, 이런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Can you give me 하면은 좀 아쉬운 부탁을 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 상대에게 거절할 여지를 너무 많이 줘. Can you do something for me? 이러면 상대에게 no 이렇게 얘기할 여지를 너무 많이 줘. 근데 Can I get your thoughts? Can I get your feedback? 이라고 하면 no라고 할 수 있는 여지를 별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아쉬운 부탁하는 느낌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표현 아시죠?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할 때 May I have your name please? 이렇게 표현하죠? Can you?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이름을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Can I get something? 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D번이 훨씬 네이티브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Can I get your thoughts가 됐건 뭐가 됐건 이렇게 영작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3번도 원어민의 음성으로 모범 답안 들어보시죠. Can I get your opinion on my essay? Feel free to say no if you don't have the time. 좋습니다, 여러분. 특이한 점이 뭐죠? Can I get 이렇게 발화했다는 거. 두 번째가 바쁘면은 if you are busy도 좋지만 if you don't have the time도 너무 좋은 영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번 한국말 들어보시죠. 편하게 제 비서에게 연락해서 회의 잡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4번은 이제 비즈니스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쓰겠죠. 편하게 제 비서분에게 연락하셔서 회의 잡으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상대에게 어떤 상무님이나 이런 분이 이제 카톡을 보내는 상황이나 이런 것 같아요. 자, 역시 편하게 회의를 잡아라. 비서분에게 연락해서니까 그냥 툭 치면 바로 나와야 되죠. 뭐죠? Feel free to. 그죠? Feel free to. 그리고 비서에게 연락하는 거 아까 전에 배웠잖아요. 연락하다 뭐였죠? Contact my secretary. 맞죠?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Contact with 이렇게 쓰지 않는 거. 동사로 쓸 때. 이게 타동사기 때문에요. 완전 타동사라고 그래요. 아주 고루한 문법 용어로. 그거는 전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and 회의를 잡다 하면은 가장 한국인들이 1순위로 떠올리는 단어는 arrange예요. arrange a meeting. 좋은 영어예요. 근데 오늘 아까 전에 또 스케줄을 잡다 할 때 바로 schedule a meeting을 써도 되잖아요. 멋지잖아요. 그죠? 또 구동사를 잘 쓰는 사람은 set up이라고 그래요. set up a meeting. 다시 말해서 똑같이 회의를 잡는 것도 arrange, schedule, set up 이 세 가지 옵션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같은 이메일상에서 말을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대목이라고 봐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 전에 일정을 다시 잡다는 뭐였죠? reschedule. schedule something again이 아니고요. reschedule이라고 하면 된다. 맞죠?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나중에 셋업이라는 구동사에 대해서도 공부할 게 정말 많거든요. 뭐 베트남에서 사업체를 설립하려면 이럴 때도 when you are trying to set up a business in Vietnam 이렇게 사업체를 설립하다 할 때도 쓰고 정말 말 그대로 회의를 arrange 할 때도 쓰고 그러니까 이 구동사의 세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언제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저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자, 4번도 역시 원어민의 음성 들어보시죠. Feel free to call my secretary to arrange a meeting. 좋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화면에 적어드렸던 것과 원어민이 적은 이 영작의 차이는 뭘까요? 그렇죠. 저는 등위 접속사 and로 해서 call my secretary and arrange 이렇게 표현했고 여기는 please feel free to call my secretary to arrange a meeting이라고 그랬어요. 의미에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저는 근데 이럴 때 and를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feel free to call her and schedule a meeting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자, 이제 5번 정말 쉬운데 한국말 들어보시죠. 뭐든 골라봐. 내가 사줄게. 좋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뭐 연인 사이나 또 부부 사이나 또 자녀분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겠죠. 자, 뭐든 골라봐 내가 사줄게. 야, 여기에 어떻게 feel free to를 쓰죠? 바로 첫 번째 문장이죠, 여러분. 만약에 feel free to를 공부하지 않고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feel free to 여기서 못 써요. 제가 장담 컨테 못 쓰고 뭐 그냥 뭐 you can choose 그냥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feel free to pick whatever you want 이렇게 못 씁니다. 그래서 한국말에 그런 말이 안 담겨 있기 때문인데 이제는 자유롭게 쓰실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사줄게 하는 것도 아빠가 돈 낼게 이런 말이잖아요. 따라서 I will pay for it 이러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자녀분에게 하는 대화가 아니고 연인 사이에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다 또 여자분이 남자분에게 이렇게 할 확률이 되게 높아. I will pay for it 이라고 한 걸로 봐서 오케이?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5번 영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Feel free to pick what you want and I'll pay for it.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특이한 것은 우리 한국인들은 골라봐 선택하다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choose거든요. 근데 픽을 쓰는 사람을 잘 못 봤어요, 사실은. 픽이라는 것은 choose와 어떤 느낌의 차이를 가지고 있냐면 뭔가 여러 가지 까다로운 선택지 중에서 뭘로 하나 고르다. 이런 느낌이에요. 혹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제대로 익은 포도를 따는 느낌. 그런 게 픽이거든요.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재밌어하는 그러한 주제를 아무거나 골라오세요. 이럴 때 choose도 가능하겠지만 pick a topic 이 픽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 다음에 that interests you 이렇게 씁니다. 원어민들 보면 you pick a topic 골라봐라. that interest를 타동사로 쓴 거예요. 그 s가 꼭 있어야 됩니다. interests 이렇게 그 다음에 you 이러면 여러분을 흥미롭게 만드는 토픽을 골라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수업을 한다고 치고 여러분 아무 주제나 그냥 골라오셔도 돼요. 이러면 feel free to pick any topic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제는 좋습니다. 그리고 what you want도 좋고 whatever you want 다 좋습니다. 뭐 심지어 anything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좋습니다. 원어민의 음성 금방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 영어 관찰 일기와 Model Examples 5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해당 표현에 관한 스몰 토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Small talk. 자, 오늘은 스몰 토크 3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몰 토크 한글을 성우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안 되면 부담 가지지 말고 혹시 나랑 같이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 갈 수 있나 해서. 잘 모르겠어. 내일 다시 연락해도 돼? 좋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되면 부담 가지지 말고 혹시 나랑 같이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 갈 수 있나 해서 카톡해. 뭐 이런 카톡 상황이에요. 하니까 이제 친구분이 잘 모르겠어. 미안한데 내일 다시 내가 연락해도 돼? 이런 말이죠. 아마 일정이 좀 있으시거나 확실치 않은가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친구가 부담은 갖지 말고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회화 인강을 찍고 회화책을 쓰고 학습의 환경에서는 제가 feel free to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 떠올려지지만 항상 문제는 네이티브 스피커와 real life conversation에서 나올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영어를 공부를 해도 학습 따로 실전 따로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실제 환경 같은 그러한 실제 와닿을 수 있는 스토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꼭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와닿는다기보다는 셋업 자체가 실제 상황과 근접하죠. 그래서 야, 안 되면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칠 때 뭐라고요? feel free to say no예요, 그냥. 오케이? 외워도 돼요. feel free to say no.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영작이 드디어 딱 나왔습니다. 야, 혹시 나랑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 갈 수 있나 해서 여러분 조심스럽게 상대의 의중을 떠보는 경우가 있고 직설적으로 can you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 사이다 하더라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묻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아예 친구 사이가 아니고 비즈니스 상황이라든지 거리감이 느껴질 때 정말 마음을 떠보는 어떤 멋진 구문을 알아두시면 좋을까? 바로 I was just wondering. 그 다음에 if 주어 동사를 쓰면 멋집니다. just가 없어도 되지만 많은 원어민들은 just를 붙여요. 그래서 I was just wondering if you could 이렇게까지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떤 뉘앙스라고요? 상대의 어떤 마음이나 의사나 이걸 떠볼 때 그래서 여기서 I was just wondering if you could 그 다음에 come이라든지 뭐 join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황에 따라 동사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I was just wondering if you could 이것만 딱 외워두시면 멋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번이 I'm not sure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나왔어요. 내일 다시 연락해도 될까? 여러분 연락이라는 한국말이 때로는 call, 때로는 contact, 때로는 keep in touch, 때로는 get in touch 정말 많아요. 하지만 뭐라고 될까요? 상대의 연락을 먼저 받았고 그것이 비즈니스 이메일이건 카톡이건 먼저 받았고 다시 연락을 줄게 내가 내일이나 이럴 때는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쓰 뭐죠? get back to you. 네,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상대에서 먼저 연락을 받은 상황에서 내일쯤 다시 연락할게 이러면 I will get back to you tomorrow. I will get back to you soon.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제 get back to you soon 좀 아시겠어요? 따라서 이때도 can I get back to you tomorrow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정말 좋은 표현이죠. 그러면 get back to you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임원분이 저희 비서분을 통해서 연락드릴게 이런 말을 해. 그러면 저도 참 많은 학습자들 분들과 공부했잖아요. 그럼 이런 영작은 어려워요. 비서를 통해서 뭐지? 통해서가 막히기 시작해요. 그럴 때 원어민들은 have somebody 동사 원형을 써요. 사역 동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have somebody 동사 원형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어떤 일을 시키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뭘 시키다. 심부름 같은 거. 선생님이 학생에게 뭘 시키다. 이런 상하 관계가 좀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상무님이 뭐라 그러면 I will have my secretary 그 다음에 get back to you 그 다음에 시간은 뭐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비서를 통해서 연락드리기 위한 뭐라고요? through 이런 게 아니고 I will have my secretary get back to you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원어민스럽게 딱 보이죠? 보는 순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스몰 토크 대화문 영어를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Feel free to say no, but I was just wondering if you'd like to come with me to the Jarasum Jazz Festival. I'm not sure. Can I get back to you tomorrow? 좋습니다. 잘 들으셨는데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 짚어보면 뭐라고요? I was just wondering if. 이 구문 중요하죠.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get back to you죠, 바로. Can I get back to you tomorrow? 완벽하게 소화하셨죠? 좋습니다. 이제 스몰 토크 두 번째 한글을 먼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중고 신발 내놓으신 거 봤습니다. 사고는 싶은데 돈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서요. 관심 감사합니다. 홀딩해 두겠습니다. 구매 준비되시면 편히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들으셨는데 AB의 대화인데 역시 저랑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중고 신발 내놓으신 거 제가 봤습니다. 그 신발을 사고 싶은데 제가 돈이 많이 없어서 돈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러니까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 구두 같은 거 남자들 좋아하는 구두 중에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알든이라는 미국 구두가 있어요. 뭐 영국 구두 중에서는 그 또 존 러비라는 게 있고요. 굉장히 비싸요. 근데 이게 지금 반값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남자가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셀러에게. 그러면서 내놓으신 거 봤다. 사고는 싶은데 돈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하니까 자, 셀러가 정말 관심 감사드립니다. 홀딩해 둘게요. 안 팔고 홀딩해 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혹시 구매 준비되시면 편하게 알려주십시오. 문자를 주건 연락을 주건 다른 연락을 주건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오늘 대표 표현인 구매 준비되시면 편히 알려주세요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feel free to 바로 생각나죠. feel free
to. 그 다음에 알려주다 하는 표현은 뭘 쓰면 좋을까?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회화에서 내가 알려줄게 뭐 다음 주에 이러면 I will let you know. let you know죠. 그러니까 저한테 알려주세요 하면 please let me know 아니에요. 따라서 feel free to let me know 이렇게 되는 거죠. 쉽죠? 그 다음에 구매 준비되는 것은 뭐 when you are ready to 다음에 구매 준비되면 하면 purchase나 buy를 쓰면 되죠. 그런데 봐보세요 여러분. buy나 purchase를 쓰게 되면 뒤에 목적어가 필요해요. 왜냐면 buy나 purchase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따라서 문장이 완성이 안 돼. 그럼 또 어떻게 얘기되면 feel free to let me know when you are ready to buy my shoes라고 한 번 더 얘기해야 되거든. 그럴 때 쓰는 방식이 make 행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따라서 make the purchase 하면 목적을 안 써요. 여러분 예약하다는 것도 make a reservation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목적어가 필요할 때는 reserve나 book을 써야 돼요. reserve a room, book a room 이런 식으로. 그 이유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시겠죠? 목적어를 다시 쓸 필요 없는 경우에는 make the purchase, make a reservation, make arrangement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고요. 다시 앞에 한번 가시면 중고 신발 내놓은 거 봤다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I saw an ad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for the used shoes 이렇게 ad for거든요. 뭐에 해당하는 광고라든지 포스팅 이런 거니까 이게 뭐 사실 꼭 ad가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used shoes 이렇게 하면 되고요. 사고는 싶은데 돈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자, 나는 사고 싶다는 여러분 이미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표현이에요. 돈을 마련하다 이거랑 시간이 필요하다. 자,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표현력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 여러분 돈을 마련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phrasal verb 구동사를 써야 돼요. come up with 돈을 써요. 그래서 돈을 마련하다 하면은 come up with the money 이렇게 표현합니다. come up with는 뜻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뭐 변명 따위를 맨날 생각해내다라거나 정말 많은데 어쨌든 오늘은 돈을 마련하다 구하다는 뜻으로 써요. 두 번째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은 제일 쉬운 것은 I need time, I need some time이겠죠. 근데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need가 아니고 뭐라고 돼 있나요? 바로 이거죠. could use some time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요게 아마 혼자서 이 책을 공부하시면 한계가 있는 것이 이런 could use의 정확한 뉘앙스를 살펴보기 좀 힘들어요. 여러분, I could use some time to come up with the money 하면은 그 신발이 50만 원이라면 그 50만 원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왜 그런 뜻이 되었을까를 한번 보고 싶은 건데 여러분 혹시 could use 명사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요건 정말 고급 영어인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몇 가지 예문을 제가 선보여 드릴게요. 정말 좋은 예문. I could really use a break right now.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인터넷 강의를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2시간 연거푸 촬영을 했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PD님에게 지금 조금 쉬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I need a break 이러면 직설적이잖아요. 저 좀 쉬어야 돼요. 저 정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could use를 쓰면은 간접적으로 넌지시 뭐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줘요. 이게 왜 그런 뜻이 되냐면 사실은 가정법이었거든요. 이 문장에 if절이 생략돼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면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지금 10분이라도 혹시라도 쉴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할래요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넌지시 상대에게 눈치를 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이 이 표현을 입에 달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I could really를 많이 붙여요. 실제 쓰는 거 보면 I could really use a break right now. 좀 한 10분 정도 쉬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때도 I could really use some time 하면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는 제가 좀 필요해서요. 이런 간접적인 필요하다는 느낌이에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I could really use your help on this. I could really use a help on this. 역시나 이 on this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영어 에세이를 썼다고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소 알고 지내던 제프에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제프 사실 내가 에세이를 다 썼는데 상당히 내가 생각해도 잘 쓰긴 했지만 아무래도 내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니까 제프 당신이 좀 도와주면 너무 고맙겠는데 이런 느낌을 줄 때는 I need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I could really use your help라고 해요. 진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 또 하나 있어요. 이 표현을 이용해서 I could really use some soju tonight 이런 표현입니다. 정말 힘들게 작업을 하고 힘들게 일을 한 다음에 와 정말 오늘 밤에는 소주 한 잔이 너무 필요하다. 한 잔 하고 싶어. 이러면 상대에게 넌지시 같이 한 잔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추하는 표현이고 이런 표현을 알면은 좋은 점이 하나 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다? 실제 원어민이 이 표현을 쓰면은 처음에는 저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라고 헷갈렸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 그리고 집에서 혼자 넷플릭스 볼 때 너무 선명하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내일 당장 쓰지 못하더라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심 감사합니다. 홀딩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표현까지 보고 원어민 음성을 들어볼 텐데요. 이 홀딩하다는 것은 오늘은 어떤 느낌이냐면 옆으로 치워두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옆으로 치워두면 다른 구매자가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매하려고 덤비지 않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옆으로 치워둘 때는 여러분 put something aside라고 그래요. 그리고 멀리 치워두다는 put something away라고 해요. 그래서 야 바벨 같은 거 다 썼으면 제자리에 두셔야죠 하면 you should put them away라고 해요. 근데 옆으로 좀 치워두세요는 뭐라고요? put it aside 이렇게 되는 거죠. 느낌 보시나요? 그래서 이때는 put aside를 썼고 물론 put something on hold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너무 집착 안 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원어민의 음성으로 대화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ello, I saw your ad for the used shoes. I want to buy them, but I could use some time to come up with the money.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ll put them aside for you. Feel free to let me know when you're ready to make the purchase.
좋네요. 자, 그러면 배울 것들이 또 생겼죠? 다시 한번 복습하면 I could use some time. 이 표현. 돈을 마련하다. come up with the money. 정말 좋은 표현이고 옆으로 치워두다. put something aside. 멋지죠? 그리고 알려주세요 할 때 let me know.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표현이지만 다시 복습하고 구매하다 할 때 목적어가 없을 때는 purchase something이 아니고 뭐라고요? make the purchase. 예약하다 make a reservation. 그죠? 준비하다 make arrangements. 그때는 복수로 써요. 자, 이런 것까지 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스몰 토크 한글 한번 들어보시죠. 하룻밤 재워져서 너무 고마워. 정말 괜찮아. 편하게 샤워하고 그래. 좋습니다. 자, 고생하셨는데 자, 한글이 참 재밌습니다. 하룻밤 재워줘서 너무 고맙다 하니까 진짜 괜찮다니까. 편하게 뭐 쉬고 샤워하고 씻고 뭐 해. 친구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건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제가 대화를 만들었냐면 에어비앤비를 원래 예약을 했었는데 이게 뭔가 workout 순조롭게 일이 안 풀리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재워준 거예요. 오늘 야 편하게 나 원룸이지만 그냥 우리 집 와서 자라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편하게 샤워하고 그래가 오늘 모범 저 model example이죠. Feel free to 그죠? Feel free to use the shower and get comfortable 이라고 표현했어요. Feel free to use the shower and get comfortable. Get comfortable 자체가 관용 표현이에요. 편하게 있어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영어로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룻밤 재워줘서 너무 고마워라는 것이 멋진 영어 구문을 공부할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어로 해야 될까? 고마운 것은 thank you나 I appreciate ing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Thank you for ing 이렇게 쓰거나 I appreciate 다음에 사람을 쓰고 ing를 쓸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 오늘은 두 번째 버전으로 영작을 한번 해볼까요? I appreciate you ing. 그러면 재워준다라는 표현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집에 하룻밤 머물게 해준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우선 이 표현을 쓰고 싶어. Let somebody 동사원형. Let 목적어 동사원형을 써야 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본동사 편에서 레슨 정말 심도 있게 연습해 두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 있도록 허락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Let it allow라는 뜻이니까 permit. 그래서 thank you for letting me.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거든요. Stay the night. Stay the night이라는 것이 남의 집에 하루 묵게 해주다, 묵다라는 관용 표현이에요. 전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stay the night이 하나의 묶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thank you for letting me stay the night 하면 게임 끝나죠. 혹은 I appreciate you. 네가 letting me stay the night이라고 해도 너무 근사한 표현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때도 역시 편하게 뭐 하라는 feel free to에 이어서 let somebody 동사원형까지 배웠습니다. 자, 원어민의 음성으로 영어 들어보시겠습니다. I really appreciate you letting me stay the night. Not a problem. Feel free to use the shower and get comfortable. 좋습니다. 자, 모범 답안 다시 보니까 I appreciate 같은 경우에는 뒤에 ing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ing라는 행위를 하는 의미상의 주어는 appreciate와 ing 사이에 넣으셔야 돼요. 이걸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해요. 문법용어로. 그 다음에 야 전혀 괜찮아 할 때 제일 쉬운 영어는 no problem이에요. 근데 간혹 일부 원어민은 not a problem이라고 해서 똑같은 뜻으로 써요. 오케이. 그리고 뒤에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스몰 토크까지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Cases in Point와 Further Studies 학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ses in Point.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Cases in Point와 Further Studies 학습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Cases in Point 비즈니스 메일 한글 들어보시죠. 부서장님 대신 메일 드립니다. 부서장님도 기사의 제안을 좋다고 하시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로 회의를 잡았으면 하는데 중간에 질문이나 우려되는 점 있으시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연락해주세요.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서장님 대신 메일 드립니다. 부서장님도 귀사 당신 회사의 제안을 좋다고 하시고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십니다. 다음 주 목요일로 회의를 잡았으면 하는데 중간에 혹시 질문이나 또 염려 사항이 있으면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대표 표현인 feel free to를 쓸 수 있는 날이죠. feel free to 어디에 쓰면 되죠? 부담 갖지 말고 연락 달라. 질문이나 concern 있으면 이 말이죠. 자, 같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앞에 저 페이지에 가서 feel free to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feel free to. 그다음에 연락하다 하는 것은 뭐 u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혹시 질문이나 우려는 with로 표현하면 돼요. with any questions and concerns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연락 달라 하는 동사 뭐 쓰면 좋을까요? contact를 동사로 쓰시면 돼요. 오케이? contact. Feel free to contact us with any questions or concern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contact를 동사로 쓸 때 자꾸 with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contact with me 이런 식으로. 맞나요? 틀리나요? contact to 혹은 with. 틀리죠. 문법적으로. 왜 그러냐? contact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전사 없이 바로 목적어를 취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contact me, contact us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자꾸 우리가 with 이런 걸 쓰게 될까요? 명사로 쓰일 때 with가 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in, 예를 들어 close, contact, with 그 다음에 코로나 감염자 이러면 밀접 접촉을 했다 이럴 때 명사로 쓰일 때는 with가 있어야 되거든요. 목적어를 취할 때. 그러한 잔상이 자꾸 with를 쓰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 대표적으로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이 뭐를 논의하다라고 할 때 discuss something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about을 자꾸 붙인다는 습관. 그 다음에 access 같은 경우에도 접근하다 접속하다 할 때 바로 동사로 쓰면 something 해야 되는데 자꾸 to를 붙이는 것. 이런 것들. 오늘 contact도 마찬가지고 date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혹시 어떤 그 Japanese woman하고 사귀어 만날 때 have you ever dated a Japanese woman이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또 with를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실수도 자꾸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contact도 바로 어떻게 한다?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with any questions.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한번 가보시면 부서장님을 대신해서라고 할 때 고급 영어에서는 on behalf of somebody라고 할 수 있어요. on behalf of. 그래서 뭐 한국 시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기서 연설을 한다. I'm speaking to you on behalf of my fellow citizens.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적어 드려야 되겠죠? my fellow citizens. 그 다음에 이런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희 부서장님이 그쪽 프로포즈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 부서장님이 헤드 디파트먼트 헤드라고 하고요.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명칭이 직함이 그분이 he 좋다고 하는 것을 he likes your proposal 하면 약간은 유아틱하게 들릴 수도 있어서 he agrees with your proposal 좀 고급스럽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당신의 제안서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얘기고 and wants라고 해도 돼요. wants to. 근데 조금 고급 영어에서는 뭐뭐 할 생각이다 해서 intend to가 의도하다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원하신다 이런 느낌이 있고 진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인데 move forward 앞으로 전진하다 혹은 go ahead with 이런 걸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he wants to 아니면 he intends to move forward 그 다음에 사실은 with the project라고 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on the project라고 했습니다. 좀 느낌이 달라요. 끊어 읽기가 이렇게 되면 he intends to move forward 끊고 on the project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근데 with가 되면 move forward with가 하나의 덩어리라서 연결해서 읽고 뜻은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목요일로 회의를 잡았으면 한다. 이건 정말 좋은 중요한 영어예요. 회의를 잡다면 제일 쉬운 것이 arrange예요. 하지만 set up a meeting도 정말 많이 써요. 오케이? 그래서 arrange a meeting or set up a meeting 마지막 하나가 뭐다? 스케줄을 동사로도 진짜 많이 써요. schedule a meeting. 그리고 목요일로 잡자잖아요. 그럼 전사는 on이 아니고 for Thursday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요일로 잡는 거예요. 꼭 외우세요. arrange a meeting, set up a meeting, schedule a meeting for Thursday. 됐죠?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 예전에 했었죠? 꼭 학수 고대한다라고 하지 않고 꼭 함께 일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라고 해도 여러분은 이제 we look forward to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We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이렇게. 그러니까 참 영어가 어려운 것이 이 표현을 자꾸 학교 다닐 때 학수고대하다 뭐 이렇게만 외우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럴 때 쓰면 좋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성우의 음성으로 영문을 들어보시죠. I'm emailing on behalf of our department head. He agrees with your business proposal and intends to move forward on the project. Let's set up a meeting for next Thursday, but in the meantime, feel free to contact us with any questions or concerns. We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자, 제가 적어드린 것과 똑같고 on behalf of라는 특이한 표현 intends to, 원한다, 의도하다 let's set up a meeting for Thursday 이런 거 참 중요하고요. 그 중간에 하는 표현은 제가 언급을 안 했어요. in the meantime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contact to us나 with us가 아니에요. contact us 그 다음 이때 with는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contact랑 그리고 마지막에 look forward to 다음에 ing를 쓰거나 명사를 써야 된다. to가 전치사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케이스 이젠 포인트 마쳤고 further study는 정말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 뭐 별로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이제 뭐냐면은 우리 한국말에 이제 부담이라든지 또 그 카페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명사형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어를 영어로 그대로 명사로 부담, 분위기 이렇게 가면 과연 자연스럽겠느냐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날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자네가 우리 제주도 여행 경비 대줬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내 생일이라고 괜히 뭐 해줘야 된다는 부담 갖지 말게나 이렇게 해서 장인 어른께서 사위에게 카톡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지난달에 장모님과 장인 어른이 제주도 여행 가셨고 이 사위분이 여행 경비를 pay for 해준 것 같아요. 따라서 뭘 또 해주려고 그러나 괜히 부담 갖지 말게나 이럴 때 부담을 프레셔 혹은 버든으로 갔을 때 원어민들이 와 your English is so good 이렇게 말이 나올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문맥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맥락을 쫓아서 예를 들어서 오늘 배웠던 표현을 잠깐 응용해서 don't feel like 그 다음에 you have to get me anything get me anything. 그 다음에 for my birthday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서 부담 갖지 마라가 있죠? Don't feel like에 부담 갖지 마라. You have to까지 여기가 바로 뭐 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조합들이 부담을 느끼지 마라가 되는 것이지 꼭 burden이나 pressure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pressure나 압박 이런 것들이 이 단어로 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don't feel like you have to get me anything은 사형식 구문이에요. get somebody something. 내 생일날 선물로 하는 것은 gift라는 말이 없어도 돼요. 그냥 for my birthday라고 하시면 돼요. 느낌 오시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요. 이 어떤 카페나 식당의 분위기라고 할 때 또 연남동 분위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vibe라는 단어나 atmosphere라는 단어를 좀 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참 묘한 것이 그 카페 분위기가 아늑해라고 할 때 the cafe's vibe is cozy 하면 정말 이상하게 들려요. 근데 재미난 게 I like the vibe of 무슨 카페 하면 자연스럽게 들려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게 주어로 갈 때는 진짜 이상하게 들려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냥 첫 번째는 어색하게 들려요. 뒤에 건 자연스럽게 들려요. 둘 다 분위기예요. 한국말로는. 그리고 이런 단어는 맞는 영어예요. 하지만 이게 어떤 위치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자연스럽고 하나는 안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목적으로 갈 때는 분위기를 쓰되 실제로 그 카페 분위기가 아늑하다라고 할 때는 그냥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the cafe feels cozy라고 해야 자연스럽거든요. 그럼 분위기라는 단어는 감각적인 영역의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feel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이론적 설명을 하지만 앞으로 감각적으로 속에 몸으로 많이 익혀두세요. 그러면 좀 더 영어가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말의 그 매우 한국말스러운 그
명사형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위기, 그 다음에 부담, 네네, 부담 이런 단어들이 영어로 갈 때는 똑같이 명사로 하지 않는다. 그걸 간략하게 맛만 한번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모범 답안은 이렇게 있거든요. Pay for our trip to 제주. Don't feel like you have to get me anything for my birthday. 그죠?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표현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Day 27. 시간에 대해 강조해서 말하기.